여러분, 은퇴 준비하면서 진짜 무서운 게 뭘까요? 자산이 줄어드는 것, 또 몸이 아픈 것, 물론 걱정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따로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돈을 꾸준히 가져가는 세금하고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세금보다 건보료를 더 무서워하고 있죠. 왜냐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 났을 때 한 번 내는 경우로 끝내죠. 그렇지만 건보료는 한 번 오르면 매달 자동이체처럼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 뜨고 또 고지서가 오고 그게 사실상 평생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부담입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나 뉴스 기사 보면 아주 난리 났습니다. 사적연금 많이 받으면 건보료 폭탄 맞는다 이런 뉴스, 그리고 또 피부양자 자격 박탈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집 팔아야 한다 뭐 이렇게 섬뜩한 썸메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최근 유튜브에 사적연금 잘못 받으면 건보료 폭탄 맞는다 이런 영상들이 넘쳐나는데요. 댓글만 보더라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법적 근거와 팩트로 딱 정해 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면 더 이상 찾아보실 필요 없을 겁니다. 지금 연금저축 붓고 계신 분들, 또 반짬 설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복잡한 금융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는 여운봉 박사입니다. 저는 수많은 은퇴자분들을 만나서 상담해 드리고 또 데이터를 분석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박사님, 유튜브 보니까 큰일 났다던데 제 연금 지금 다 해지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소중한 노후 자금을 깨버리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오늘 사적연금과 건보료 문제,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법적 근거와 팩트만 가지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 1억,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지켜 드릴 겁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든 개인연금 IRP 이거 나중에 받을 때 건보료 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정답은 현재는 안 낸다입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할게요. 안 냅니다. 그렇다면 왜 안 낼까요? 건강보험공단이 봐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의 소득 파악을 위해서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요. 사업소득이나 또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건 다 갖고 옵니다. 그런데 아직 사적연금 소득 자료는 부가점수 산정을 위해서 통째로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는 소득이 있으면 부과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사적연금은 아직 열외라는 거죠. 여러분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많이 받으면 그건 짤 없이 해당이 됩니다. 건보료 나오죠. 피부양자 탈락에도 영향을 크게 주고요. 하지만 내가 내 돈 내고 가입한 연금저축이라든가 IRP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요. 여러분이 월 200만 원을 받든 또 300만 원을 받든 아직은 건보료 부가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 200만 원 받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말에 너무 쫄지 마십시오. 일단 지금은 안전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여러분은 지금 연금저축 얼마나 붓고 계실까요? 혹시 건보료 무서워서 연금 가입을 망설이거나 또 연금을 중도 해지를 고민하시는 분 계시다면 댓글로 저요 한번 달아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제가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왜 유튜버들은 자꾸 폭탄 터진다고 겁을 줄까요? 바로 숫자 두 개를 섞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1,500만 원 그리고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 두 개를 구분 못하면 나중에 진짜 억울한 일 당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숫자입니다. 1,500만 원. 여러분 이 숫자는요. 건보료 기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소득세, 즉 세금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사적연금을 1년에 1,500만 원, 즉 월로 따지면 125만 원인데 이렇게 1년에 1,500만 원 넘게 받으면은요.
국세청에서 볼 때 연금을 많이 받으시네. 세금 좀 정산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6.5% 세금을 떼거나 또는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세금만 더 내는 것이지 이게 곧바로 건보료 부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무서에서 연락 온다고 건보공단에서 연락 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시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사적연금 연간 1,6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건보료 부과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공적연금 1,000만 원을 받고 또 사적연금으로 3,0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총 4,000만 원이나 받으시게 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피부양자 탈락될까요? 아닙니다. 사적연금 3,000만 원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보공단에서 산정하는 소득의 인정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공적연금 1,000만 원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숫자입니다. 2,000만 원인데요. 이게 무서운 거죠.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은퇴하시고 자녀분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얹혀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건보공단에서는 당신 소득 있으니까 나와서 따로 내세요 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2천만 원 소득 계산할 때 사적연금은 포함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건보료 산정 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적연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아도 공적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정리가 좀 되시나요? 이걸 섞어서 생각하니까 1,500만 원 넘으면 건보료 폭탄 맞는다라는 가짜 뉴스가 도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제가 평생 안심하세요라고 말하면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바뀌기 때문이죠. 특히 건강보험은 뉴스에도 나오듯이 재정이 아주 빠듯합니다. 앞으로 손볼 가능성도 높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감사원에서도요, 2022년 보고서 때부터 계속 이런 취지로 지적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 사적연금은 건보료를 왜 안 걷습니까?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공적연금 내는 사람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요, 언젠가는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매길 수 있다는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만약 법이 바뀌어서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에도 건보료가 붙는다면 그때는 정말 부담이 될 수 있죠. 만약 나중에 사적연금이 혹시 부과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더라도 일정 한도까지는 면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적연금처럼 50%만 반영하든지 아니면 그 이하로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처럼 50% 반영 시에 여러분이 사적연금으로 월 200만 원, 그러니까 연간 2,4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소득 인정액은 50%인 1,200만 원만 될 겁니다. 이때 현행 보험료율을 한번 적용해서 우리가 가정을 해서 계산하면 월 건보료는 약 7만 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적연금에 대해선 정부에서는 오히려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보료 면제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보료 면제라는 당근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보험연구원 등의 각종 보고서 등에서도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건보료 부과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심화되는 2028년 이후에도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겁만 낼 게 아니라 전략을 미리 짜면 됩니다.
법이 바뀌어도요, 흔들리지 않게 살아남을 구멍, 즉 대응책을 지금부터 만들어주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현실적으로 제안드리는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가늘고 길게 받아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만약 앞으로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매기게 된다면 정부가 아무 기준 없이 다 걷겠다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은퇴자 생활비까지 건드리면 정말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면제 구간을 둔다거나 또 공제 한도 이 같은 걸 만들어서 소액 수령자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 핵심은 간단합니다. 연금 수령액을요,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로 낮춰서 받는 거죠. 대신 또 받는 기간을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으로 늘려놓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두면 나중에 제도가 바뀌더라도 나는 큰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소액으로 오래 받는 사람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개시 신청할 때 월 얼마를 받을까만 보지 마시고요.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길게 받을까를 먼저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실전 압축 꿀팁입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이 묻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제가 딱 짚어드립니다. 박사님, 사적연금 받으면 건보료 정산 신청해서 깎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유튜브에서 가끔 소득정산제도 영상 보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연금소득은요, 조정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정산제도의 취지는 사업하다가 폐업하신 분들, 또 프리랜서로 일하시다가 일이 끊겼었을 때, 즉 해촉당했었을 때 신청하는 거지, 연금은 사실 고정적으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요. 저 이번 달에 힘드니까 좀 깎아주세요. 이런 게 안 통합니다. 그래서 처음 세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럼 일시금으로 확 타버릴까요? 라고 또 물어보십니다. 그거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우는 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돈, 수중에 목돈이 들어있으면 또 다 써버립니다. 자녀 결혼시킨다든가 또 사업하면서 다 녹아서 없어지죠. 노후자금은 지키는 게 1순위입니다. 건보료 무서워서 연금 깨는 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사적연금과 건강보험료 제대로 파헤쳐 봤습니다. 이제 딱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은 연금저축, IRP 같은 사적연금 때문에 건보료가 확 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건보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둘째, 세금 기준과 건보료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세금은 연 1,500만 원 기준이고요. 건보료는 연소득 2천만 원 기준처럼 룰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걸 섞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사적연금에서 1,500만 원이 넘는다고 해도 건보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셋째, 그러나 미래의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대비는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은 가늘고 길게 월 수령액을 낮추는 전략으로 가시는 거고요. 또 수령 기간을 아주 길게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제도가 바뀌어도 내가 받는 충격이 작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에서 가장 나쁜 건 불안해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쁜 거는요, 잘못된 정보에 휘둘려서 엉뚱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중심이 딱 잡히셨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복잡한 법과 제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 내 돈 안 뺏기고 지키는 법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주변에 건보료 때문에 벌벌 떠는 친구분들 계시면 이 영상 공유도 좀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출신 금융을 읽어주는 남자 여운봉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